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열린언론 국민생각 이두원 대표입니다. 네. 5.18 41주년이 일주일 후면 다가옵니다. 네. 우선 그 의미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41년이니까 이제 세대가 한 세대가 좀 훌쩍 지났죠. 네. 그리고 5.18로서는 이제 마지막 진상규명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네.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 국민들 생각은 5.18 이지에 더 이상 왜곡 폄훼가 없는 네. 그런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걸로 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보다 5.18의 가치와 정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될 그런 그 단계에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구호도 올해 그 41주년 그 슬로건이라고 그러죠. 슬로건도 네.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 네. 이렇게 네. 잡혀 있거든요. 네. 당면한 시대 그리고 당면에 이제 허리 세대 말하자면 뭐 지금 뭐라고 그래야 청년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 세대. 후세대. 예, 그렇습니다. 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41주년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5.18이 한 단계 다시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4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요. 이제 5.18 정신은 사실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참 많은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시급히 해결돼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진상규명에서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발포 책임자 박히는 문제하고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들의 그런 한을 푸는 것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문제는 이미 사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실체적 진실을 아직 그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18로서는 가장 큰 미완의 과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 등등 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사실적인 진상규명도 매우 중요하고 네. 그런데 5.18이 담겨 있는 5.18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진실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찾아가는 게 네. 그것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발포 책임자는 방금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이제 어떤 계기를 지금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해인데 이제 그 사이 우리 그 5.18 기념재단을 비롯해서 5.18 단체들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그 5.18 정신의 세계화 또 전국화 이런 것을 오랫동안 외쳐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그 5.18의 전국화 세계화가 제기됐던 게 사실 90년 초반입니다. 당시 그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네. 정치적으로는 광주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의 어떤 그 고립 그것과 더불어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광주의 어떤 지역주의적 또 제지역주의와 재고립 이런 네. 문제들이 네. 굉장히 우려가 됐기 때문에 5.18과 연관된 광주에서는 이제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로서 이 고립 이 상황을 돌파하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 지금 90년 초반이니까 벌써 이것도 한 30여 년 돼 갑니다. 예.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5.18 기념재단에서는 전국화를 위해서는 전국의 각지에 있는 국민들이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자. 네. 교육 사업 등등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전국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그게 네. 지금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서 전국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네.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각급 학교에서 5.18로 교과목을 갖고 하게 됐다는 점이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큰 성과이겠다 이렇게 보고요. 예. 세계화는 예컨대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민주주의와 인권을 네. 위한 노력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각국 나라들이 그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5.18 광주가 어떤 그 상징 모델, 네. 롤 모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가랄지 인권 운동가들은 니문란 행진곡을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화와 또 인권을 그 신장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 수단이자 네. 또 어떤 그 문화적 도구이기도 하죠. 네. 니문란 행진곡을 굉장히 활발하게 또 네. 부르면서 5월과 광주를 또 기억하고 또 5.18과 광주를 하나의 상징물을 잡고 예. 있다는 거, 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얀마, 또 작년에는 홍콩, 예. 뭐 이런 등지에서는 이미 5.18 광주가 자신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그 지역이자 사건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 5.18 기념재단에서 5.18의 세계화를 위해서 특히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 활동가들을 광주로 오게 하고 때로는 또 그 활동가를 인턴으로도 채용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하고 이런 그 활동을 해왔던 거죠. 그런 성과가 이제 미얀마나 홍콩 등지 아시아 특히 아시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등등 할 것 없는데요. 그런 성과가 바로 이렇게 현재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다. 저는 이걸 짚고 싶습니다. 네. 그 상당한 성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참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뭐 세계화되고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더 우리 5.18 정신이 두루 세계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5.18을 직접 겪지 못한 또 알지 못하는 그 자라나는 젊은 어린 세대들이 우리 5.18 민주정신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고 실제로 그 의미를 알면서 하는 그런 체험이랄까 정신 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몇 가지 좀 그런 대책들이라든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5.18이 역사의 하나의 그냥 교과서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당대의 세대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 세대가 되겠죠. 네. 이제 미래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세대들이 5.18 민주운동에 담겨 있는 어떤 정신적 가치를 자기화하는 것, 네. 또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속 일상 속에서 뭔가를 행동으로서 좀 본인이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5.18 하면은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묘지는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묘지 역시 굉장히 엄숙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 청소년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는 너무 엄숙하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 감안한 예. 조금 더 발랄하고 또 새로운 각도의 예. 또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네.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향유하는 네. 그게 무엇보다는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축적되어서 아마 예컨대 영화로도 좀 드러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올해도 이제 벌써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영화 벌써 이제 내일 5월 12일 날 그러니까 5월 12일 날 개봉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 벌써 그 예매율이 그 좀 영화진흥위원회 그 점검 예매율이 1위랍니다. 네. 그리고 그 아주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광주 네. 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 일정 부분 예산을 좀 지원하고 제작비를 지원했죠.
주연 뭐 안성기 씨가 뭐 주연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미래 세대들이 쉽게 그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또 그들이 스스로 또 만들기도 하는 콘텐츠 예. 주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를테면 그 영화는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네. 또 종합예술적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 영화를 만들므로써 또 이 영화 하나가 또 던져주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축적하고 또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쉽게 이렇게 접하면서도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개성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뭐 정부 지원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면 결국 이게 하나 이제 사업이 됩니다. 네. 과거 청산과 연관도 있지만 단순히 과거 청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네. 미래의 뭔가의 어떤 중요한 자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그 예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사적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공재고 공유재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더 그 가치를 확장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혹은 일반 시민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 작업이 필요하고요. 예. 그것에 부합할 예산도 또한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우리 이사님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약간 좀 불편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최근 들어서 이 5월 단체들 간의 반목과 불화가 사실 그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우려합니다. 같이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했고 민주정신을 고양했던 사람들인데 힘을 합쳐서 좀 5.1 정신을 더 개성 발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왜 단체들 간에 그런 다툼을 하는지 물론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대의에서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토로입니다. 또 이제 시민들 그러다 보니까 5.18이 일부 그 단체 관여자들의 5.18이냐 시민들 모두가 같이 참여했던 5.18 아니냐 그게 대동정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념재단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광주 시민들은 가장 자긍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5.18 민주화운동으로 그렇습니다.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5.18 민주화운동의 지닌 가치가 민주주의 또는 인권 그리고 말씀하신 대동세상 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 가치를 구현하게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네. 단체들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서로 그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일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자꾸 이제 시민들의 눈에 이제 잡히게 되고 들어가게 되니까 문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모로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 또 전남 도민들까지 포함해서 호남민들은 5.18이 결국 그 삶 과정에서 뗄 수 없는 이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 또 이제 애정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꾸 이제 훼손되고 그리고 좀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광주 시민 누구나가 또 전남 도민 누구나가 5.18 다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당시 부상을 당하거나 또 그 세상을 떠난 유족들 그리고 구금당해서 고초를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를테면 정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인데요. 배상, 국가 차원의 배상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일시적인 부분이어서 이 소위 말하는 피해 당사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뭐 사회 경제적
이 고초가 이를테면 오히려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예. 생각 외로 그 사람들의 이 일상적 고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예. 잘 아시겠지만은 80년 직후에는 식구 중에 가족 중에 5.18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 쉬쉬하고 동네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 안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 광주에서도 그랬지만은 타 지역에 이를테면 수도권 혹은 뭐 경상권에 일하러 일자리 찾으러 갔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고향이 광주란 말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할 예. 정도이니까요. 예. 군대 간 젊은이는 광주나 호남에서 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구타부터 당하는 이런 이제 80년대 내내 그게 전 90년대까지 이어졌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2중, 3중의 어떤 그 배제, 그 소외, 폄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 환자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 통계로 보면은 5.18 관련자들이 이 트라우마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높다고 그러거든요.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5.18 피해 당사자 내면을 보면은 그런 2중, 3중의 고통이 있다는 것. 이걸 해소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대통령도 와서 굉장히 존경하는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내 생활 일상생활 내부에는 정말 그 변화된 게 별로 없이 느껴지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제 공법단체로 가는 길인데요. 네. 가는 길인데 이 공법단체로 가는 길이 이제 서로 잘 좀 조율하고 조화롭게 해서 가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그 어떤 그 갈등 서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라 할까요? 네. 그런 것 가지고 네. 이제 네.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참 안타깝고 좀 눈살 찌푸리는 일들입니다. 네. 부끄럽죠. 반성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5.18 기념재단 또 5.18 기념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뭐 시민 여러분께 이제 뭐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을 우선 좀 그 시간이 좀 지체될 뿐이지 진통 과정이라고 여기고 조금 그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뭐 누누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쩌록 하여튼 그 피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서 네. 시민들이 좀 속상하지 않게끔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5월 민주정신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을 다졌고 정말 그 나아가서는 뭐 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여한 바 크거든요. 근데 너무 좀 어둡다. 이제 40여 년, 41년이 지난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좀 밝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얘들이 막 크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예. 추모, 애도 이런 부분은 이제 그 5월 18일 매년 기념식이 치러지거든요. 네. 이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추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뭐 제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먼저 떠난 가족을 이제 애도하는 건데 이 추모와 애도를 이제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가 기념식 자체가 이제 애도를 통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제 제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5.18의 가치를 훨씬 더 폭넓게 그 담론으로 끌어내서 지금 이 당대에 어떤 부분을 가치화해서 호흡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네.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저는 양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끔찍함하고 참혹함.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어떤 야만하고 좀 닮아 있고 네. 어떻게 저 국군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 그 계엄군들의 공수부대의 만행이죠. 그 만행으로 인해서 당한 그 처참함 이런 인간으로 도대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참담함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서서 내 목숨이 곧 위태로운데도 그 거리 현장에 나가서 총을 들고 맞서 싸우고자 했던, 이게 바로 이제 희생 정신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숭고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숭고함. 네. 인간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몸으로 그냥 보였던 이런 이제 용기로서의 어떤 인간의 숭고함이 있는데, 이 참담함과 한편으로 인간의 숭고함,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 이 양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5.18은 41년이 넘어선 이후에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면, 무거운 면, 참담함과 끔찍함, 그것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제 사건으로서의 또 추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네. 이제는 이제 인간이 그런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그 추구해 나가는 네. 이런 가치를 보다 밝은 측면으로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그게 과제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바쁘신데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마 우리 저 독자들이나 신청자들한테 굉장히 좀 그 좋은 그런 의미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